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대비 토목직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업 시작할 때 앞에 수업 전체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요.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앞에 보면 빼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이게 모의고사 수업이니까 구성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22년도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바로 국가직 시작해서 지방직까지 달리게 될 텐데 그동안의 공부 방법과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현재 수업은 또 안타깝게 혼자 촬영을 하게 됐어요. 눈물 나려고 그래요. 내가 코로나도 지겹고, 그죠? 코로나 얘기도 지겨워. 코로나 얘기도 지겨운데 또 이 얘기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7만 명? 그래서 17만 명 가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줄지가 않죠. 그래서 다른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격리되면 또 시험을 또 보지 못할 어떤 불상사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격리가 또 혼자 자가치료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공부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백신을 맞는 게 맞아도 걱정. 그다음에 안 맞아도 걱정, 그죠? 여러 가지로 사실 이제 걱정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백신 맞지 않으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어쨌든 아프지 않도록 위생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공부는 다 열심히 하시고 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어떤 건강관리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구성 일정입니다. 현재 수업은요, 2022년도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이제 가장 큰 틀 안에서 우리 4월에 보는 국가직과 6월에 보는 지방직을 대비하고 있고요. 보시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진행됐던 모의고사 10회입니다. 그래서 간혹 질문하세요. 나는 22년도 신청했는데 왜 21년도 들어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같이 밀어내기 식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10회 응용역학 토목서 설계가 각각 10회씩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2년도 10회 마찬가지로 응용역학과 토목 설계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형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냐?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나는 기출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는 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이 맞아요.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부끄럽지만 제가 모의고사 수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출보다 나은 모의고사 수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출이 아닌 모의고사 수업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성 자체가 어차피 기출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공부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반복된 문제를 그대로 문제 풀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몇 번 봤던 문제는 그 참신함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약할 수가 있고 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문제 유형 혹은 점수대에 따라서 A형, B형, C형을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잘 나누는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가 어떤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이것만 공부하면 몇 점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뻥이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예전에 토익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토익 선생님 중에서 토익은 나랑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 토익 선생님 그러는 거야. 2달이고요. 한 달이고요. 요것만 하면 토익 점수 몇 점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한 달, 2달을 막 했는데 점수는 그쵸?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 그 선생님이 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게 영어가 한두 파트가 아니잖아요. 복화도 있고 그래머도 있고 엄청 많죠. 독해도 있고 엄청 많은 영역에서 분명히 끝나고 나서 분석하면 그 문제가 나온 게 맞는데 문제는 그 문제가 그 문제인지 모를 뿐더러 그 다음에 어쨌든 높지 않은 어떤 낮은 점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보면 어떤 이제 착각이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분명 이론적으로 그래요. 이 문제 맞추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데 그게 긴장되다 보니까 그 점수를 맞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 그런 과오를 갖다 범하기 좋다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문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풀어보는 사람들도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은 어떤 분은 공부 안 하고도 시험 봐가지고 좋은 점수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항상 말하지만 그런 분은 매우 극소수예요. 대다수는 사실 저 포함해서 평이해요. 준비 많이 하셔야고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또한 아는 게 적다. 괜찮아요. 어차피 그래봐야 객관식 몇 문제 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따가 최종 결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오히려 그 목표한 그렇죠? 보통 이제 40점, 50점 그거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등 점수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 그다음에 뭐 공기업, 기사 문제 전부 다 분석해서 집어넣으니까 일종의 뭐 올인원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제가 중간중간 기출 2020은 물론 이제 제 교재 기준이겠죠. 어떤 가치 변형이 됐습니다. 이거 같이 풀어보면 좋습니다. 라고 지정하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기출에 마침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총 20회 중에서 왜 20회냐면 10회죠. 20회 중에서 짝수 회차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하면 2, 4, 6, 8, 10 이렇게는 전부 다 공통 과목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이 풀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차도 마찬가지고요. 짝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선호하는 어떤 기출 공통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병행해서 풀어봐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공통 과목은 개정된 게 없죠. 우리 같은 건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토목설계가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인력처,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 보시면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과목 좀 취약하신 분들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될 목표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풀어본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문제 뽑아가지고요. 같이 묶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절대 지금부터는 문제를 같이 묶어서 푸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수업 때 모의고사 공통 과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총 20회잖아요. 12회는 국가직 전에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8회는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간은 뭐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전적인 큰 틀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전에 아까 말씀드린 21년도 10회가 다 끝나고요. 22년도 한 회나 두 회 혹은 뭐 3회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듣는 방법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험 볼 때 너 어떻게 할지 분명히 압니다. 오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따가 보게 될 첫 회 문제는 점수가 형편없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물론 문제 구성 자체가 약간 좀 어렵게 구성도 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직까지 실제 문제 푸는 어떤 훈련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소수의 분들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당황해서 점수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때 첫 번째 고비가 오게 돼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정답 나갑니다. 여러분 이 수업 왜 듣냐면요. 바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날 운에 맡기지 마,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고비가 많아요.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거 딛고 일어서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 첫 번째 고비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표 점수를 명확하게 하세요. 특히 비전공자, 초급자 같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중급자 이상분들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시험마다 목표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잘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꽈락이나 50점 점수만 나는 원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엄청 잘하는 80점, 90점 점수 원하는 분하고 같이 지금 공부나 어떤 이 진도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점수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꽈락은 피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비포 애프터로 말씀을 드리겠죠. 저는 이제 주로 애프터로 시험 끝나고 나서 이 정도 점수 나오면 괜찮습니다. 비중과 초급자는요 쫄지 마세요. 이 정도 점수 나오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중급자 이상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좀 차이점이 있죠 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공부 정도와 스타일에 따라서 맞잖아. 나는 공통 과목에 좀 더 좋은 점수를 확보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는 까락의 점수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점수. 아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공통 과목 잘하는지 우리도 모르겠고 공통 과목도 지금 허덕대고 있고 전공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그분들의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것만 생각하세요. 제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꾸 그걸 잊으면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혼란스럽고 공부하는 중간에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고 계속 귀가 간질간질 사탄의 유혹이 자꾸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용과 토목설계 제가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단과로 결제하셔서 따로따로 듣는 분도 있겠지만 같이 듣는 분들, 그 다음에 현재 지안 패스 구매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2과목, 가능하면 공통 과목을 묶어서요.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같이 시험 보고 나서 그때 그 안에서 목표 점수를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도 모의고사 문제도 A형, B형, C형을 나눠주고요. 제 모든 교재와 수업에는 모든 문제를 A형과 B형과 C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형 문제다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점수를 원하고 있냐면 40에서 60점입니다. 잘 아시죠? 물론 미니멈은 40점이죠. 꽈락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B형이다. 그럼 60에서 80점. 그럼 당연히 C형은 뭐예요? 80에서 100점이죠. 실제 시험에서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A형 문제가 5문제에서 대략 10문제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문제에서 10문제. C형 문제가 뭐냐면 안 나올 때도 있고 최대 5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출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를 보면 교수님이 문제를 막 만든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교수님이 철저하게 어떤 출제 방향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문제도 분산시켜야 되고요. 문제 난이도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혹 문제가 있다 이럴 거는 왜냐면 이제 전문적으로 문제 내시던 분들이 아니라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시거나 연구하시다가 가서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공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것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공통 과목하고 막 같이 시험을 보다 보면 이 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셔야 되는데 기관에서는 이제 말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저는 분명 평이하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정신이면 그렇게 문제를 내야 돼요. 물론 간혹 이제 최은원이 발표가 나고 나서 불안해 떨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망했다. 작년에 몇 명인데 재작년에 몇 명인데 너 그 재작년이랑 그 재작년 봐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응시 인원하고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이 본 건 이제 선발 인원이잖아요. 근데 토목직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그때도 이제 잠깐 글을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제 많은 인원들을 채용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요. 새로운 친구들. 왜냐면 빨리빨리 앞에서 이제 밀어내가 나오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말이 되나? 고인물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고인물이 잘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공부 시작한 지 물론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또 간혹 이제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좀 이제 오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신빙이야, 신빙. 새로운 친구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준비한 지 얼마 안 된 친구, 이 핫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파이는 국가직 아마 접세 보면은 나오겠지만 저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느냐? 문제를 작년이나 재작년, 재작년 사실 그렇게 어렵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흔히들 생각하는 문제 난이도가 좀 뛰어오른다라고 하면 이건 또 대거 미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기관에서 인혁처에서 제정신이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 평이하게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 스타일, 그러니까 작년 재작 스타일 뭐냐면 국가직 지방직이었다라고 하면 2과목 중 1과목이 아마 좀 색깔을 달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직 때 역학이 어려웠고 설계 쉬웠다라고 하면 지방직은 거의 반대에 반대. 역학이 쉽고 설계가 어렵다. 반대로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는 분명 평이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뭔가 엄청나게 고득점을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점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표 점수를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야. 꽝 나면 꽝이에요, 꽝.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의 위치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나는 너무 못해요. 그럼 그 안에서 그 조건에서 난 준비한 기간 너무 짧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조건에서 나는 공통 과목은 잘하는데 전공은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안의 조건에서 나는 공통 과목 잘 못하는데 전공은 잘해요. 또 그 안의 조건에서 난 둘 다 잘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조건에서 그냥 맞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 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이것만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다 뻥이라니까.
너 이거 구분할 수 지을 수 있겠어요? 문제 안에서 얘가 걘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감춰져 있는 얘를 찾는 게 지금의 수업이고 하나 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남은 기간 공부 방법 기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시험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수업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답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답 틀리면 꽝이지. 답 하나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정답과 버금가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가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시간 관리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니 뭐 한 문제 산수적으로 계산해보면 100문제 100분이니까 문제당 1분 시간이에요. 뭐 한 문제 풀다 보면 뭐 3분 4분 갈 수도 있지. 뭐 3분 4분 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3분 4분 잘못 잡아먹으면 분명히 그 역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냐? 시험 막바지에 다 드러나요. 시험 막바지 다 찍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이게 시간이 줄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사람 마음이 쫄리게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이 스트레스가 있죠. 자,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시험을 딱 문제를 본 거야. 정답. 몰라. 그럼 시간 줄이고 스트레스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항상 생각하시고 마음에 염두를 두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지피지기는 100점 100승. 적으라고 나눠야면 100번 써도 100번 다 이긴다는 얘기야. 시험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찍는 건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거 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실력이에요. 에이, 뭐 저 자식 왜 또 저런 얘기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실력이에요. 찍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찍으세요, 여러분들. 중간에 정신줄 놓치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다가 정신줄 놓지 마세요. 시험 볼 때 마찬가지예요. 정신줄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끝까지 왜 그런 생각하시고 계속 스스로 책찍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찍는 거 분명히 말지만 운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문제 보고 하다못해 왜 이런 문제, 이런 답이 나오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면 분명 정답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0점, 60점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시험에서 아까 시간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 전반전이 몇 분이냐면 보통 우리 축구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시간이 같잖아요. 우리는 보통 100분 시험 보면 전반전이 60분이고 후반전이 40분이에요. 보통 순서 바꿔서 문제 푸시는 분도 있지만 앞에서부터 문제 풀면 공통 과목 3과목이 전반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2과목이 바로 뭐다? 후반전에 해당하죠. 문제를 바꿔서 푸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실제 시간에서 도움이 되는 건 없죠. 문제 바꿨다고 시간 더 주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건 뭐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니까 여러분 선택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 60분 공통 과목, 후반 40분 전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키지 말아야 꼭 절대 지켜야 될 이 시간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냐면 이제 시간 배분 잠깐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공통 과목 문제 풀 때 전공 푼다. 전공 시간 몇 분 필요할 것 같아요? 뒤에 마지막 2과목 40분? 그래 40분. 이 선 넘어가면 거의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일정하게 시간 지나간 게 아니라 보통 제가 우리 축구 경기도 그러잖아요. 공이 어디서 골이 많이 터져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10분 끝나자마자 10분이잖아요. 우린 보통 10분은 아니고요. 20분이에요. 이걸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경기 시작 20분, 시험 시작하고 20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원래는 시간이 째깍 지나가잖아. 근데 보통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시험 땡 치면은 마음에 잠깐 째깍 지나갔다 갑자기 째깍 느긋해져. 이때 빨리빨리 서둘러 줘야 돼.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간 허비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20분 흐트러지기 쉽죠? 끝나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20분 남았는데 문제가 20문제 남은 거예요. 그럼 마킹 포함해서 원래 가능한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부분이 바로 시작 20분, 종료 20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후반전 40분, 요거보다 시간 적게 남는다. 거의 망하는 거죠. 그렇죠? 시험 볼 때 시간이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시간이 갑자기 모자란다? 그런 경우는 없죠. 분명히 시험 중간에 신호가 갑니다. 모자랄 거야. 그런데 뭐예요? 애써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냥 고집 피우고 그냥 밀어붙여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 진짜 그 행동만 안 해도 내가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걸? 어떻게 해요? 시간 모자르면. 뭐 어떻게 해?
한 과목을 그냥 냅다 다 찍어버리거나 그렇게 쎄빠지게 1년 공부하거나 그냥 다 찍어버립니다. 두 번째 아니면 뭐예요? 두 과목 때 그거 인지하면 대충대충 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분이 남았어요. 그럼 차라리 과감하게 5개 버리고 그냥 35문제를 일정한 시간에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35분 동안 40문제를 대충대충 풀어버리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끝까지 시간 밀어서 마지막 15분 남았을 때 뒤에 있는 거 다 찍어버린다. 10분 남았을 때 찍어버린다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목표 점수 현저히 낮으신 분들 있죠. 그럼 몇 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40점이죠, 꽈락이? 꼭 맞춰야 될 문제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8개? 너 찍어 다 틀린다고? 제가 통계상 이걸 계속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5개를 못 맞춰요. 이거 진짜예요? 5개. 몇 점이에요? 25점. 이 5개의 마법이 있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최소로 봤을 때 4개. 보통 5개. 그러니까 4개에서 5개를 못 풀면 꽈락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 어떤 분이 꽈락을 나느냐? 플러스 여기다가 이걸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지 딱 폈어요. 그러면 야 생각해봐. 이 정도 점수를 취득하시는 분이 제가 자꾸 빈정대는 게 아니야. 나 욕하지 마. 시험지를 폈는데 아는 문제가 보이겠니? 하나도 모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꽈락 나는 거예요. 응? 자기가 맞춰야 될 거 못 맞춘다고. 알겠어요? 여기다 이놈. 어디 갔냐? 응? 있죠? 여기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있다. 잘 보여요? 잘 맞추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잘 맞추는 것보다 잘 틀리는 게 중요하고 틀린 거 빨빨 버리라는 얘기야. 남아있는 문제, 그 몇 문제에 집중해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남아있는 공부도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잘 준비하신 분들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이건 이제 뭐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짧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뒤늦게 시간 없는 분들 어떻게 하느냐? 별 수 없어요. 이거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문제 딱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기출편에 문제 풀거나 아니면 수업 듣다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의견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봐서 그거 고민될 정도면 그거 못 푸는 문제입니다. 과감하게 정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하다가 내가 중간중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뭐 어렵습니다 하면은 필요한 부분은 하시되 나머지 부분은 버리셔도 그냥 과감하되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하기로 한 부분은 무조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속된 말로 이도저도 아니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암기를 하라고 했어. 내가 어떤 부분을 암기를 해요. 강사가 그렇잖아. 내가 이거 1년 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15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하라고 한 부분, 외우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든 외우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혹은 내가 건너뛰라고 하면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의외로 이거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버리라고 하면 진짜 버리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제가 책임지고 어느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따라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마찬가지 얘기했지만 딱 봤어요. 뭐가 좋대요. 근데 너는 안 돼요. 시간이. 그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단기간이거나 아니면 모든 일에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거는 뭐 건너뛰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론 파트, 난 앞에 이론을 뭐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그럼 이론 해야죠. 여러분들. 이론 없이는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들. 물론 전공자였고 나는 뭐 기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나는 뭐 처음이고 뭐 비전공자고 아니면 뭐 전공자인데 기간이 좀 많이 공백이 있었다. 그럼 이론 해야죠. 근데 또 이론을 봤는데 남은 기간을 봤더니 얘는 수업 듣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어요. 강사 막 진행을 해요. 얘는 뭐 어렵대요. 아니면 문제 풀다가 B형 시험은 풀면 좋을 것 같은데 도저히 스케줄이 안 나와요. 그럼 건너뛰어야죠. A형만 열심히 풀어야죠. 과감하되 정확하게 하라고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지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 반드시 묶음 단위로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준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알아도 그냥 벙 쪄가지고 문제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공부를 해서 여러분 지식을 담으면 그 지식은 점수가 아니라 점수대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공부를 했어요. 응? 열심히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공부 정도는 시험장에서 점수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70에서 80점대, 80에서 90점대.
혹은 이게 좀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나고 하겠죠. 뭐 70에서 90점대.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서 저는 이제 쥐어짠다라고 하거든요. 점수를 쥐어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에서 80점대를 맞고 있는 분들은 80점을 맞을 수 있게끔, 혹은 뭐 80에서 90점대를 맞출 수 있는 분들은 90점대를 맞게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는 건 조금 더 명확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유입해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기존에 알고 있는 걸 아주 더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토목 설계, 그 비법 노트, 요약본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갖고 다니면 전부 다 빈칸책 이런 거 듣고 전부 다 암기해 주시고, 응용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루한 과정인데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풀어보시고 하나 더 자꾸 도전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 이제 점수대가 좀 낮거나 이게 좀 많이 어려워지는 특징이 뭐냐면 빠른 답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한번 고민을 통해서 겪어봐야지만,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한번 바짝 넘어진 다음에 다시 그 실수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자꾸 부딪혀 보시고, 하나 더, 절대 시험장에서 완벽한 준비 상태에 들어가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토목직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OT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욱더 자세하고 다양한 얘기들은 제가 수업 때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